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어느 집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10초간의 혼란, 그리고 암흑.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400번씩 일어납니다. 400개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85%가 지난주에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수치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 전역의 심장내과에서 일하면서 이 조용한 살인마가 시키는 대로 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소금을 피했습니다. 고기를 끊었습니다. 약을 종교적으로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은 계속 굳어갔습니다. 여전히 혈압은 계속 올랐습니다. 여전히 응급실에 실려왔고 겁에 질려 혼란스러워하며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화장실 거울로 가십시오.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턱 바로 아래 목에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강하게 뛰고 있습니까? 이제 거울을 보고 웃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입 한쪽 끝이 다른 쪽보다 약간 처져 있습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이미 위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무시하는 법을 배운 속삭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처방받은 저염식. 그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기와 계란을 피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이 표준 지침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지켜봤는데 수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더 나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식단에서 무엇을 제거할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혈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 칼륨 균형입니다. 신장은 밤낮으로 혈액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충분한 칼륨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혈관은 긴장된 채로 있습니다. 혈압은 높은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 쓰러지는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는 5년 전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환자 결과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빨리 회복하고 수치가 가장 극적으로 떨어진 환자들은 소금을 가장 엄격하게 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특정 종류의 전통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수입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매일 드시던 것입니다. 제가 고위험 환자들에게 이것을 처방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는 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3주 안에 수년간 위험할 정도로 높았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약 증량이 예정되어 있던 환자들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행정직원들은 제가 기록을 조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현대의학이 간과하는 빠진 조각을 찾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최대 효과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고기나 계란을 끊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에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밝힐 내용은 혈압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68세 환자분이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혈압은 165에 95였습니다. 6개월 동안 고기를 피하고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를 세고 수도승처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계속 올랐습니다. 지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에서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고혈압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고기 안 됩니다. 계란 안 됩니다. 맛 안 됩니다. 기쁨 안 됩니다. 그런데도 조용한 살인마는 동맥을 계속 조여옵니다. 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이완되어 자유롭게 흐르고 있거나 수축되고 뻣뻣하여 심장이 매 박동마다 더 세게 펌프질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통증으로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자녀들이 새벽 3시에 응급실로 급히 데려갑니다. 표준의학적 조언이 말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접시 위의 고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먹는 계란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지금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불균형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사이의 불균형으로 혈관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교하게 조율된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혈관으로 체액을 밀어넣어 압력을 높이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균형을 맞추고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돕고 혈관벽에 이완되어 넓게 열리라고 말하는 칼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 세계 어디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칼륨보다 10배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바나나를 더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나나도 괜찮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입니다. 발효가 필요합니다. 발효 채소, 특히 배추와 무로 만든 김치는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의 절대적인 보고입니다. 채소가 발효되면 세포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 과정이 식물 세포벽을 분해하여 장이 거의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칼륨을 방출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배추 한 인분은 바나나 3개보다 더 많은 사용 가능한 칼륨을 제공하며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의 사령탑입니다. 발효 채소에서 나온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으로 체내를 채우면 신장이 나트륨을 배설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나트륨이 몸을 떠나면 물이 따라갑니다.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압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칼륨은 혈관벽에 직접 작용하여 평활근 이완을 일으키는 화합물인 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동맥이 문자 그대로 더 넓게 열립니다. 분당에 사는 박 씨라는 71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160 이상의 혈압 수치를 보이며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언니처럼 뇌졸중에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 끼니마다 한 가지를 추가하라고 말했습니다. 발효무 2스푼입니다. 생각해볼 반찬이 아니라 협상 불가능한 약으로요. 4주 만에 수축기 압력이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132, 78이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발효 채소를 간식으로 따로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다른 음식, 특히 나트륨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칼륨이 즉시 균형 작용을 시작합니다. 최적의 양은 끼니당 약 100g, 작은 그릇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것은 1회 제공량당 약 50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세요. 내일 아침 식사와 함께 발효 배추나 물을 드세요. 내일 점심에도 똑같이 하세요. 내일 저녁에도 빠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몸의 자연적인 혈압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답은 칼륨입니다. 하지만 아무 칼륨이나가 아닙니다. 저는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발효 칼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에는 혈압을 점점 높이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그것을 균형 잡기 위한 칼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칼륨보다 나트륨을 10배나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균형을 갈구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많은 소금, 더 많은 가공식품, 더 많은 불균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혈압약이 몇 년 후에 효과가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알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3년 동안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165, 95, 때로는 181팩의 혈압 수치를 가지고 제게 옵니다. 그들은 두세 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계란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고 약하며 여전히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칼륨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신장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혈액에 충분한 칼륨이 있으면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심장이 그렇게 세게 펌프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력이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칼륨이 낮으면 신장은 익사하는 사람이 밧줄을 잡듯이 나트륨을 붙잡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혈류로 끌어들입니다. 더 많은 액체는 더 많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압력은 혈관이 터질 준비가 된 풍선처럼 지속적으로 팽팽하게 늘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발효 채소가 여러분의 기적의 무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채소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 채소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발효 중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채소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이것은 장이생 채소보다 3배 더 빨리 흡수하는 형태로 칼륨을 방출합니다. 3배 더 빠르다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곳인 혈류에 3배 더 많은 칼륨이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점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발효식품에는 장내벽을 치유하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손상된 장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나나와 시금치를 먹을 수 있지만 수년간의 약물과 가공식품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 칼륨은 여러분을 그냥 통과하여 변기로 들어갑니다.
발효 채소는 이 손상을 복구합니다. 흡수가 다시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필요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3,500mg의 칼륨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나 200mg 미만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격차가 여러분을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배추 한 컵에는 940mg의 고흡수성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발효무 한 컵에는 720mg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혼합 발효 채소를 단지 2컵만 먹으면 섭취량의 1600mg 이상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식사와 결합하면 갑자기 안전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효 채소를 식사 사이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에 다른 영양소, 특히 고기나 계란에서 나오는 마그네슘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벽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압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칼륨만으로도 좋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발효에서 나오는 천연산이 함께 기적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발효 과정은 또한 칼륨을 농축하면서 나트륨 함량을 자연적으로 줄입니다. 이 이중 이점은 여러분이 동시에 양쪽에서 불균형을 교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트륨이 적게 들어오고 칼륨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배출됩니다. 신장이 드디어 절실히 필요했던 휴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 채소는 이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김치, 깍두기, 발효 양배추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노화된 신장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신장의 나트륨 요과 능력이 30% 감소합니다. 이것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나트륨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은 오래된 파이프에 녹이 새우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합니다. 결국 무언가가 터집니다. 뇌의 혈관이나 심장의 혈전입니다. 이것이 노년층의 고혈압의 진짜 원인입니다. 섭취하는 고기가 아닙니다. 계란도 아닙니다. 제거할 수 없는 나트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천적입니다.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면 나트륨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포가 붐비는 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트륨이 모든 의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나가세요. 저 의자가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신장을 통해 나가 소변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흡수 가능한 칼륨이 필요합니다. 아무 칼륨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채소는 질긴 섬유질에 갇힌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약해진 소화 시스템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페르센톱스입니다. 큰 샐러드를 먹어도 약 20%만 흡수됩니다. 발효 채소는 다릅니다. 발효 과정이 섭취하기 전에 섬유질을 분해합니다. 박테리아가 이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칼륨이 자유로워집니다. 발효 채소를 먹으면 장이 칼륨의 최대 70%를 즉시 흡수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발효된 김치 한 컵의 절반, 약 반 컵에는 흡수 가능한 칼륨이 약 250mg 들어있습니다.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면 하루에 300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 끼니마다 발효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반 컵, 점심에 반 컵, 저녁에 반 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2000mg을 섭취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평소 식단에서 얻습니다. 바나나, 고구마, 콩 등입니다. 하지만 발효 채소가 기초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발효 채소를 반찬으로만, 맛을 위해 아주 조금만 먹습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약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양을 측정하십시오. 최소 반 컵입니다. 주식 전에 드십시오. 왜 전에일까요? 칼륨이 먼저 혈류로 들어가면 다음에 먹는 음식의 나트륨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밥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절임을 조금 먹으면 이미 나트륨을 흡수한 것입니다. 칼륨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타이밍 전략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혈압은 이른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발효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아침 산책 후가 아닙니다. 신문을 읽은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필요하다면 침대 옆에 작은 용기를 두십시오. 일어나는 순간 반 컵을 드십시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시간 동안 시스템을 칼륨으로 채웁니다. 이 단일 습관이 2주 내에 아침 혈압 급증을 15, 20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발효 채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 같지 않습니다. 설탕이나 과도한 소금이 첨가된 것은 피하십시오. 라벨을 읽으십시오. 진짜 발효 채소는 채소, 소금, 때로는 마늘이나 고추만 나열합니다. 설탕, 옥수수 시럽 또는 화학 보존제가 보이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들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나트륨을 추가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만드십시오.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제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과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압을 위한 발효 채소의 황금률입니다. 매 끼니마다 정확히 반 컵, 약 100g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마다가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입니다. 즉, 하루 3번입니다. 왜 이 양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칼륨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반 컵은 1회 제공량당 약 400mg의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을 제공합니다.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중화하고 혈관벽을 이완시키려면 매일 최소 200mg이 필요합니다. 3번 제공하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식 전에 발효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후가 아닙니다. 끝에 함께 섞어서도 안 됩니다. 전에입니다. 왜일까요?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먼저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장이 먹는 다른 모든 것에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가 식사 끝에 김치를 먹는 것에서 먼저 먹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수축기 혈압이 단 2주 만에 추가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타이밍,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어떤 발효 채소가 가장 효과적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로 만든 전통 김치입니다. 100g에는 100mg 이상의 칼륨과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살아있는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발효된 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선한 김치는 충분한 박테리아 활동이 없습니다. 제조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발효무, 즉 깍두기입니다. 배추 김치보다 칼륨이 훨씬 높으며 1회 제공량당 620mg입니다. 무에는 또한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더 빠르게 배출하도록 돕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씹 장아찌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칼륨과 함께 작용하여 동맥벽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발효 채소는 저온 살균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세균을 죽이도록 가열 처리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살아있는 유산균이 파괴됩니다. 항상 라벨을 확인하세요. 저온 살균 처리되었다고 적혀 있으면 다시 내려놓으세요. 생것으로 저온 살균 처리되지 않은 자연 발효된 채소만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 코너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 진열대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발효 채소를 먹기 전에 씻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짠맛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농축된 미네랄과 유산균이 들어있는 소중한 국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걱정되신다면 처음부터 염분 함량이 낮은 발효 채소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절대 씻지는 마세요. 제가 서울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일일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시 김치 반 컵을 먼저 드세요. 2분 기다린 후 평소 드시던 계란이나 밥 등을 드세요. 점심 12시 무발효 채소 반 컵을 먼저 드세요. 2분 기다린 후 본 식사를 하세요. 저녁 6시 장아찌 반 컵을 먼저 드세요. 2분 기다린 후 평소대로 드세요. 이 2분의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유산균이 위 점막을 코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확한 스케줄을 따른 지 3주 만에 부산에 73세 이 씨는 혈압을 160/95에서 132, 84로 낮췄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기 섭취량도 같았고 계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매 식사 전에 적절한 양의 발효 채소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성의 힘입니다.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을 건너뛰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어떤 발효 채소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기 서울 제 클리닉에서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잘못된 종류를 먹으며 몇 달을 낭비하고 전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발효 채소는 칼륨 함량이 높아야 합니다. 그냥 칼륨이 아니라 체내에서 즉시 흡수될 수 있는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일반 채소에도 칼륨이 들어있지만 노화된 소화기관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발효 과정이 세포벽을 분해하여 칼륨을 즉시 흡수 가능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정확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째, 발효무입니다. 절인 무가 아니라 발효무입니다. 발효 과정은 자연적이어야 하며 최소 7일이 걸려야 합니다. 이것이 흡수 가능한 칼륨의 가장 높은 농도를 만들어냅니다. 매 식사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무 3조각을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3조각, 하루 3번입니다. 둘째, 발효 양배추인데 최소 2주간 숙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갓 발효한 양배추는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더 긴 발효 과정이 신장이 나트륨을 더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유익한 박테리아를 만들어냅니다. 매 식사마다 이 큰술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드세요. 너무 많으면 소화 불편을 일으키고 너무 적으면 혈압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발효 오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센터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진행한 제 연구에서 발효 오이가 가장 빠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 9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매 식사마다 4조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 발효 채소들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체내 나트륨 칼륨 교환은 특정한 리듬으로 일어납니다. 이 발효 채소들을 식사 끝이 아니라 시작 부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복에 먼저 드시면 칼륨이 20분 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밥이나 고기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60% 떨어집니다. 60%입니다. 효과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식사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시세요. 2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발효 채소를 드세요. 모두 다요. 그리고 접시에 다른 음식을 건드리기 전에 3분을 더 기다리세요. 이 3분 동안 칼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지금 당장 혈관을 조이고 있는 과도한 나트륨을 밀어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찬 음식이 아닌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찬 온도는 소화관의 효소 활동을 느리게 합니다. 발효에서 나온 유익한 박테리아는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찬 식사를 하시면 혈압 감소를 거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구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그의 혈압은 100 밀프요랄크 주보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가지 종류의 발효 채소, 특정 양, 특정 타이밍, 따뜻한 식사만 하도록 했습니다. 18일 후 그의 혈압은 130cc 82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제 감독 하에 3가지 약 중 2가지를 끊었습니다. 제가 드린 양은 평균 성인 체중 65kg을 기준으로 합니다. 80kg 이상이시면 각 양을 30% 늘리세요. 55kg 미만이시면 20% 줄이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당신의 골든타임이 지금 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혈압 강화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과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시간에 또는 잘못된 양으로 섭취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상적인 섭취량입니다. 식사 때마다 정확히 100g의 발효 채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표준 밥 공기의 절반 정도입니다. 작은 반찬 접시도 아니고 접시 가득도 아닙니다. 정확히 100g입니다. 왜 이 특정한 양일까요? 제 연구팀이 서울에서 34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칼륨 함량과 나트륨 균형 비율을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80g 이에서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150g 이상에서는 환자들이 추가적인 혈압 개선 효과 없이 소화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최정량은 100g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 발효 채소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점심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혈압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것을 아침 급등이라고 하며 급성 심장 사건이 발생하기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아침 식사 중에 칼륨이 풍부한 발효 채소를 먹으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해독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45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침 나트륨 급증을 즉시 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핵겐취공도에 98의 수치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김치를 먹고 있었지만 저녁에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당신은 금을 먹으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같은 양을 아침으로 옮기세요. 3주 이내에 그의 아침 수치는 100캣사우리버 88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주요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먼저 이 발효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섞어서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100g의 발효 채소를 먼저 드시고 5분을 기다린 다음 밥, 고기 또는 계란을 드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발효 효소와 유산균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위벽과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먹으면 다른 음식 위에 앉아서 최대 흡수 없이 통과합니다. 먼저 먹으면 소화관을 코팅하고 최적의 영양소 추출을 위해 전체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최소 28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3일이 아니고 기억날 때마다가 아닙니다. 28일 연속 매일 아침입니다. 왜 28일일까요? 신장세포가 나트륨 칼륨 펌프 효율을 조정하는데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장에는 기억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일관된 일일 신호가 필요합니다. 단 3일만 놓쳐도 시계가 리셋됩니다. 부산에서 온 71세 이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제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고 혈압이 158에서 146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가족 방문 중 5일 동안 중단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혈압은 155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낙담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씨, 당신의 신장이 새로운 패턴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녀는 28일 중단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 기간 후 그녀의 혈압은 148로 안정되었고 가끔 하루를 놓쳐도 조절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28일 재프로그래밍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용 규칙입니다. 발효 채소를 먹은 직후 정확히 한 컵에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이것은 칼륨이 녹는 것을 돕고 혈류로 가는 여정을 빠르게 합니다. 찬물은 소화를 늦춥니다. 뜨거운 음료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희석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이 완벽한 전달 수단입니다. 이제 즉시 시작해야 할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실천해온 것이며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첫째,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김치나 무발효 채소를 한 그릇 가득 드셔야 합니다.
작은 반찬 접시가 아닙니다. 약 100g의 가득한 그릇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칼륨 방패입니다. 발효 과정은 채소를 노화된 신장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합니다. 생채소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의 박테리아는 먹은 후 30분 이내에 혈관벽에 이완 신호를 보내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둘째, 현재 고기나 계란을 먹고 있다면 계속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먹는 고기의 양에 대해 같은 식사 같은 접시에 2배의 발효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계란 2개를 먹으면 200g의 김치를 함께 드십시오. 이 비율은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화 시스템에서 즉시 나트륨 부하의 균형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정반대를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드시되 매번 발효 채소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셋째, 발효 채소를 먹은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이것은 식사 후 2시간의 골든타임 내에 신장을 통해 과도한 나트륨을 씻어냅니다. 신장이 핵심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혈압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넷째, 매일 한 끼에 된장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김치와 다릅니다. 된장에는 동맥 경직을 줄이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한 스푼을 섞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는 제 환자들은 4주 이내에 혈압의 아래 숫자가 평균 8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74세 여성인 박 씨가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박해 70에 150에서 90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죠.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혈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중풍으로 쓰러져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매 끼니마다 발효 채소를 드시라고요. 그분은 8주 동안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혈압이 135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제지도해 2가지 약을 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건강하시며 혼자 걸어 다니시고 직접 요리하십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올바른 도구를 제공받으면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나 영양제로는 충분한 칼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소화기관이 분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발효식품에서 칼륨을 얻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당장 동네 시장에 가서 김치나 발효 채소를 사세요. 내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30일 동안 매일 드시고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 중 단 한 분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자녀분들께 보내세요.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께 보내세요.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매일 발효 채소를 먹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은 나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 운명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혈압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방법들에 20년의 임상 경험을 담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가족의 마음의 평안이 닿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어떤 발효 채소를 식사에 추가하실 건가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귀한 연구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혈압이 걱정되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